자, 시작하겠습니다. 날짜랑 이름 7월 31일. 심해는 사실 얘들아, 수심이 가장 깊은 데는 몇 미터까지 내려갈까? 보통 그 바다 밑에도 육지랑 지형이 똑같죠. 그러니까 물에 잠겨 있다 뿐이지 그 육지랑 똑같이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움푹 패인 계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패인 계곡 같은 거는 뭐 해구라는 표현을 쓰고 산처럼 튀어나온 데는 뭐 해령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보통 평지는 뭐 심해라는 표현을 쓰면 뭐 6,000m 이상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해구라고 해서 정말 저 아래로 거의 깊이 막 빨려 들어가는 곳은 10,000m 이상까지도 내려간대요. 자, 근데 이렇게 깊은 바다에 자, 요즘에 점점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연구나 탐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탐사가 뭐 연구하고 뭐 관찰하고 뭐 조사하고 하는 것들. 자, 이렇게 깊은 바다는 어떻게 탐사를 해야 될까? 잠수함이 우리 딱 오늘 배우는 게 잠수정해미래라고 나와 있잖아. 민지는 잠수함이라고 했고, 근데 선생님은 요 제목이 심해 잠수정해미래라고 돼 있어. 잠수함하고 잠수정의 차이를 아는 친구 있을까요? 보통 잠수함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긴 한데 잠수정은 보통 작은 크기의 잠수함을 잠수정이라고 한대요. 그 유인심의 잠수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게 만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잠수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잠수함 말고 또 뭐 떠오르는 거 있을까 얘들아? 가장 확실하게 알아보려면 누가 가야 되니? 사람이 가면 안 될까? 자, 우선은 물속이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때? 어려워요. 그래서 왜 잠수부들이나 뭐 보면은 뒤에 뭐 메고 다니니? 산소통 같은 거 메고 다니는데 수심이 깊은 데는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빠르게 내려가면 안 되거든. 뭐 잠수병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떻게 했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물에 머물러 있으려면 엄청나게 큰 삼소통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무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거 못지않게 약간 무리가 가는 게 바로 수압이죠. 수압. 보통 우리가 이런 지표면 여기서는 얘들아 압력이 작용할까? 지금 너희는 압력 느껴지니? 사실 압력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금 누군가 우리 누르고 있죠. 누가 우리 누르고 있어? 공기가 누른단 말이야. 공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기 때문에 기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지표면에서는 보통 1기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실 뭐 공기 엄청 가볍잖아. 근데 그 공기가 있는 그 대기권에 두께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1기압이라고 하는데 보통 바다에서는 공기에 비하면 물의 무게가 어때? 무거워요. 훨씬 무겁죠. 그래서 보통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m 내려갈 때마다 그 위에서 누르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압력이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표면에 있을 때 압력과 비교를 하면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심해면 뭐 거의 5천, 6천 내려가야 되죠. 6,000m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거의 큰 버스, 자동차 한 대가 나를 누르는 압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큰 압력이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압을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해 같은 경우에는 유인 탐사정, 유인 잠수정이 있기는 있어.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이 어려워서 우리나라도 만든다고 옛날 기사 보면 2020년에 뭐 완공을 목적으로 짓고 막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기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그 해밀에는 무인이에요, 무인. 근데 유인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금 기사가 없어. 아직 2020년인데 약간 늦춰지고 있나 봐. 깊은 바다는 이래저래 빛도 없고 산소도 없고 그다음에 압력은 너무 세고 그래서 너무 연구하기가 힘든 거죠. 근데 자원은 많습니다. 그걸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옛날에는 바닷속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바다가 아까 똑같다고 했잖아요, 육지랑. 뭐 깊숙하게 패인, 뭐 계곡은 이제 해구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산처럼 올라온 곳은 해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바다 밑에도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그런 수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자, 초음파는 이것도 옛날 방법이야. 초음파도 전 단계도 있어요. 무게추 있지. 무거운 추를 실에 매달아갖고 계속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계속 내리다 보면은 땅에 딱 닿았을 때는 뭐가 퉁 닿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실이 둥둥 떠내려가다가서 그 닿는 느낌이 있을 때까지 실이 얼마나 내려갔나 그 실의 길이를 이용해서 수심을 측정하는 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 자, 근데 그 방법을 이용하려면 그러니까 바다니까 아무래도 배를 타고 오랜 시간 여기 재고 여기 재고 여기도 촘촘하게 재야 되잖아. 재면서 이동을 하다 보면 태풍도 있고 파도도 세다 보면 뭐 좌초되기도 하고 자, 그럼 위험한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용하는 게 바로 초음파. 그러니까 사람이 못 듣는 음파를 넘어가는 게 초음파라고 하죠. 보통 뭐 2만 헤르츠 이상? 사람이 듣는 건 20에서 2만 헤르츠 넘어가는 걸 바로 초음파라고 하는데, 초음파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가 있을까? 돌고래 또는 박쥐, 이런 애들은 생각보다 시력이 안 좋다고 하죠. 시력이, 그러니까 음파인데 보통 우리는 귀, 소리로 생각하기 쉽지만 시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게, 그 지금 요 수심을 재는 것도 마찬가지고, 초음파로 왜 그 애기들 초음파 측정도 하기도 하잖아요. 진단 같은 거. 그 원리가 뭐냐면, 초음파를 쏘면 어딘가에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와요.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 거지. 만약에 수심이 깊다면 음파를 쐈다가 튕겨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겠니? 오래 걸리고, 만약에 수심이 얕으면 금방 튕겨 나오니까 시간이 짧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거리 구하는 공식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공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기도 하고. 자, 박쥐나 돌고래는 그런 걸 왜 이용하냐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니면 돌고래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밑에는 어둡기 때문에 장애물을 주변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물이라든지 아니면 먹이 같은 것들. 그럼 똑같아. 초음파를 쏴서 주변에 장애물이라든지 먹이가 가까이 있으면 초음파가 금방 되돌아오겠죠. 주변에 뭔가가 있네? 그렇게 이제 눈치를 채는 거고. 만약에 음파를 쏜 게 엄청 오래 있다 돌아오면 주변에 뭔가 없다는 뜻이지. 그런 식으로 뭐 먹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물을 이용해서 피해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방법도 오래 걸려. 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태평양이 그나마 좀 넓은 바다죠. 넓긴 한데 태평양만 다 측정하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린대. 10년 측정하고 나면 또 지형 또 바뀌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도 오래 걸리는 거야. 추보다는 빠르지만. 그래서 또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잠수정은 좀 힘들죠. 이건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더 힘든 방법이고, 바로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는 거지. 인공위성은 빠르게 이동하잖아. 인공위성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빠르게 돌면 한 90분이면 된대요. 90분 또 한 바퀴 도니까 엄청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한 바퀴니까 이쪽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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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자, 뭐 연 단위가 아니라 며칠 단위로 지구의 그 수심을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가 아니라 다른 전파를 쏴서 방법은 똑같아요. 튕겨서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는데, 인공위성 자체도 이동 시간이 빠르고, 자, 그래서 전파가 되돌아오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기상이나 아니면 뭐 바다, 이런 연구하는 팀들의 연구소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인공위성에서 계속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정보를 오면은 거의 이제 약간 말단 직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제일 하이 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런 그 인공위성에서 오는 자료들을 정보하는, 처리하는 그런 일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아서 정리해야만이 연구사들이 이제 보고 이제 판단도 하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 분석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왜 이렇게 바다를 연구하느냐? 생각보다 보물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황금 그런 게 아니라, 자,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가 안 나고 있잖아. 그래서 대부분의 뭐 천연가스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수입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또 우리나라가 삼면은 바다야. 그래서 이제 바다를 연구하는데 생각보다 에너지가 많이 있대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황금은 무슨 색깔이야 얘들아? 황금하면 뭐 노란색,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색. 근데 검은 황금이라고 하면 우리 시커매지면 보통 이미지가, 그쵸, 검은색 뭐가 더럽다 뜻한 색깔이란 얘기, 그 뭐가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근데 망간 단계, 뭐 망가니즘, 자, 예를 망간이라 뭐 니켈, 철, 또 뭐가 있을까, 구리, 뭐 카디움, 이런 무거운 중금속들이잖아. 얘들은 무거우니까 자꾸만 가라앉는단 말이야. 가라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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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뭉쳐서 만들어진 게 이런 망간 단계래요. 그래서 뭐 크기는 뭐 작으면 1cm, 크면 뭐 15cm 정도 되나 봐. 그런 자원들이 이렇게 시커먼,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찌끄레기가 약간 뭉쳐진 것 같긴 한데, 이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뭐 전자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공기 재료 뭐 이런 데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캐내려고 많이 그 바다 심해들을 연구를 하고 있죠. 아무 데나 가서 캐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자기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태평양 쪽에 우리나라만이 캐낼 수 있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캐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지.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해서, 요게 위에 거는 약간 모처럼 생겼어. 돌 위에 무슨 얼음이 얼어붙어 있는 거죠. 형태는 얼음 같아. 근데 그 안에 이제 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스의 성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메탄이래요. 그래서 메탄을 태우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름이 역설적이긴 한데, 불타는 얼음.
형태는 얼음인데 그 안에서 가스가 새 나오면 이게 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디에 매장이 많이 돼 있냐면, 그렇지, 독도 부근에, 우리나라 동해. 근데 이게 약간 캐내는데 어려움이 있나 봐. 이걸 잘못 캐내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거의 2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캐내야 되는 거야. 캐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저 깊숙이 묻어 있는데 얘가 에너지로 이용하면 좋은데 잘못 터져 나오면 온실가스가 안 그래도 요즘에 안 좋다고 하는데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얘를 이제 잘 캐내야 돼서 섣불리 못 캐내고 연구를 좀 더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이 자꾸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요 메탄 하이드레이트 때문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사용도 안 하고 많이 이제 그 발굴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점 발굴되는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요즘에 뭐 석유나 석탄이 점점 그 업소 고갈되고 있다고 하잖아. 천연가스 같은 것들. 근데 요런 게 이제 대체 에너지로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전쟁이 그 불붙고 있는 서로 막 개발하고 어느 나라에서 많이 나는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면 이게 수출하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다 결국 심해거든. 그러니까 약간 망간당하고도 더 깊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자원 개발 때문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초로 만들어진 잠수정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만들었대요. 거의 1700년대 그 자기네들 독립운동할 때 결국 미국도 영국 식민지였었잖아. 그래서 그 예일대에 다니는 학생이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자꾸만 미국 그 젊은 친구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지. 근데 영국도 옆에 바다잖아. 그래서 이제 그 바다 옆으로 가려니까 저 잠수함들, 저 배들을 없애야만이 우리가 뭔가 승산이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그 옛날에 왜 술통 아니 얘들아? 만화 같은 데 나오는 그게 나무로 만들어진 술통들 있죠. 그게 떠다닌 걸 봤나 봐. 저게 어떻게 떠다니지? 보니까 그 안에 비어 있고. 근데 이게 막 출렁출렁 하다가 물이 차오르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하면 뜨고 어떻게 하면 가라앉고. 저걸 이용하면 되겠네. 바다 위로 가면은 배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거든. 그럼 몰래 침투를 하려면 물속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물속에 가라앉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수통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그 데이비드 부니시엘이 만든 터틀이 뭐니 얘들아, 터틀 거북이.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들었는데 원리는 간단해. 사실 만든 것도 재질이 뭐 같아 얘들아. 이거 진짜 술통 비슷한 거 같지 않니? 나무에다 금속 띠를 두른 거래요. 물속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움직이는 거 보면 그 진짜 뭐 오리배 일지 오리배 아니 너희? 사람이 진짜 페달 저어서 움직이는 거 그런 식으로 얘도 움직였나 봐. 그 정말 지금 보면 아이고야 이게 가겠나? 다른 때도 아니고 전쟁 뭐 독립운동 때인데 이걸로 이용을 하겠나 했는데 이거 만들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약간의 타격을 주긴 했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독립전쟁에서 뭐 운동에서 이겼다 뭐 그건 아닌데 어느 타격은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수함은 뭐 우리가 뭐 제주도나 뭐 다른 나라 가면은 뭐 관광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군사용, 뭐 군함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정보도 많이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잠수정도 한번 볼게요. 미네로라고 해서 광부, 광부가 왜 석탄 막 캐고 하잖아요. 얘는 여기 광물이 영어로 뭐냐면 미네랄, 그러니까 광물과 로봇, 그래서 미네랄과 로봇의 합성어. 그러니까 해저에 있는 미네랄, 광물들을 이제 캐내는 로봇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모든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광부 로봇도 있고 만들어준 지 좀 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 뭐 닮았어 얘들아? 개나 또는 가재. 그래서 개가 크랩, 그 다음에 뭐 랍스터, 그 가재, 그 두 개 합성어를 해요. 크랩과 랍스터 이름 합성어를 따서 바닷속에서 걷는 로봇. 이런 크랩스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바다 밑이잖아. 심해까지 그 6,000m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게 뭐 5번째, 6번째 아마 세계에서 그 정도로 빨리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 무인 잠수정 해미레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빨리 만들었죠. 무인 잠수정이기 때문에 그 조정은 배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혼자는 안 가고 그 이제 배가 끼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잠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왜 동해란다. 서해나 남해는 수심이 얕아요. 그런 데는 사실 얘가 해미레가 연구를 많이 안 하고 동해까지는 갔는데 동해도 그렇게 심해가 깊지는 않은가 봐. 그래서 이제 동해 연구 끝내고 뭐 2000에서 4000 사이라서 그 정도 연구를 끝내고 태평양까지 더 이제 멀리 뻗어 나가서 얘가 이제 그 탐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에 것들은 약간 용도가 한두 가지라면 얘들은 전체적인 이제 과학 탐사선, 뭐 정보도 얻고 뭐 캐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해미레가 지금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무인이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내려가는 게 좋긴 한데 사람이 타고 있는 장소 굉장히 위험하죠. 심해까지 내려가는 것도 위험한데.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은 완공이 안 돼 있고 아마 뭐 미국, 러시아, 뭐 일본, 중국, 프랑스 정도는 만들어지기는 했대요. 아직 5나라가 성공은 했는데 우리나라가 얘는 빨리 만들었는데 유인은 아직 좀 늦춰지고 있나 봐. 그래서 조만간 이 소식이 뭐 좀 들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 잠수함의 구성 원리는 우리 이거 만들고 보자. 와서 재료 확인 먼저 해보자. 재료 한번 꺼내봐봐 얘들아. 아 활동지 보면 오타가 있어. 그 생각 키우기에 보면 위에도 바다 지형 조사라고 나와 있고 밑에도 바다 지형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 해미래에 대한 설명이다. 심해 잠수정 해미래. 관이 60cm야. 왜냐면 왜 이렇게 기냐면 아까 그 해미래가 6,000m까지 가거든. 근데 약간 그거랑 비율을 맞춰보려고. 6,000m까지 가니까 얘는 60cm. 우선 이 스티커에서 얘를 뜯어주세요. 자, 화면 한번 요거 밑에 작은 거 있죠? 화면에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 얘를 한번 뜯어서 자, 떼면은 당연히 스티커니까 끈적끈적한 면이 있잖아. 그거를 반 접어서 없애주세요. 가운데 구멍 떼야 됩니다. 이건 스포이드 사이에 넣을 거라서 가운데 구멍 떼고 얘를 반 접어주세요. 자, 반 접는 거 쉽습니다. 가운데 요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그냥 접으면 돼. 자, 접은 다음에 빨간색하고 연두색 사이에 대각선으로 요거를 접어주세요. 실제 잠수함에는 프로펠러가 없지만 자, 얘는 그냥 요 움직일 때 프로펠러 좀 움직이는 거 보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프로펠러의 움직임을 보려고 그냥 하나 추가한 겁니다. 실제 잠수함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요렇게. 무게추를 요 스포이드 끝에 끼워줘. 근데 아마 고정이 안 될 거예요. 무게추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뭘로 고정하냐면 고무링 한번 쑥 끝까지 밀어넣으면 고정됩니다. 고무링이 그럼 2개가 또 남죠. 그 2개 남은 용도가 뭐냐면 자, 아까 너희가 방금 전에 만든 프로펠러 고정할 거예요. 고무링 하나로 너트 고정했으면 자, 나머지 2개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넣고 또 다른 고무링을 넣어서 이번에는 이 프로펠러 고정 이렇게 쭉 밀어 넣어줘. 2번째랑 3번째 고무링은 쫙 붙여줘. 그래서 이 프로펠러 고정하게끔 한 사이의 간격은 1cm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잠수정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다 물속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한 화면에는 0.5라고 나와 있는데 뭐 0.5에서 대략 1cm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꾸미는 거거든. 이렇게 떼서 요 스포이드 윗부분 있죠? 여기다가 뺑 둘러가면서 붙이면 돼요. 사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스티커에 별 있죠, 별. 별은 너트 위에다가. 그러면 스티커가 이 빨간 건 잘 놔두고 또 나머지 요 눈금 있는 거 있죠. 자, 얘로 이제 뭘 붙일 거냐면 요 긴 배에다가 쭉 1번부터 거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1부터 60까지 있어. 그 붙일 때 조심하세요. 그냥 척척 붙였다가 자,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 쭉쭉쭉 붙여 나가야 되는데 자, 덜렁덜렁 붙이는 게 대충 붙이시고 보면 1에서 10이면 그 다음에 11이 아니라 10 다음에 20에서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친구도 있다. 뭐 이렇게 붙였다 뒤집어 붙였다 해가지고 그래서 1에서 10 잘 보면서 붙이세요. 자, 흰색 뚜껑인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아까 우리 스티커 중에서 빨간 동그라미 하나 남았죠. 그 구멍을 막아야 돼. 스카치 테이프로 막아도 돼요. 꽉꽉 눌러줘. 은근히 좀 물이 새 나오거든 여기서. 어디다 하냐면 60쪽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수면이라면 해수면에서 얼마나 내려왔나를 측정하는 거야. 그래서 1m, 2m, 3m, 5m 뭐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는 뚫려 있고 밑에가 막혀야 돼요. 그래서 흰 거 끝까지 뚜껑 딱 밀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빨간 걸로 한 번 더 막는 거예요. 테이프 있죠. 투명 테이프가 아니라 왜 전기 테이프를 했냐면 집에 다른 전기 테이프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쓰던 거 있으면. 자, 요거를 떼서 알아 붙이는데 거기 설명에 뭐라고 나와 있니 얘들아? 힘있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 당겨서 얘는 고무 재질이기 때문에 쭉쭉 잘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 빈틈이 없게끔 손에 힘을 줘서 쫙 이렇게 당기면서 붙여주세요. 한 2-3바퀴 정도 감으면 그냥 이거 풀면 됩니다. 이렇게 쫙 당겨서 붙여야 돼요. 우리 조금은 새 그래도 이거 한번 빼봐. 피스톤. 얘는 필요 없어. 이 피스톤만 쓸 거거든. 이게 폭이 딱 맞아. 이거 지금 넣으라는 게 아니야.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 근데 지금 고무랑 플라스틱이 뻑뻑해서 잘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설명에는 식용유를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굳이 식용유 안 해도 되고 그냥 옆에 있는 뭐 핸드로션, 핸드크림, 아니 뭐 바디로션, 아니 뭐 바세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조금만 요거 짜자. 요 까만색 요 부분 있죠? 여기 주변에 이렇게 발라줘. 옆에를 좀 발라야 된다 얘들아. 얘는 잠시 놔두고 자 물을 담아와야 되겠죠? 물을 어디까지 담아오냐면 7.5까지 물을 담아오세요. 담아온 친구들은 너희가 만든 잠수함 넣고 피스톤으로 누르면 돼요. 누를 때 얘들아 휴지 하나 준비해두면 좋은 게 피스톤을 누르다 보면 압력을 가니까 물이 조금씩 밑에 새. 그러니까 막 줄줄줄은 아닌데 조금씩 새며 나오기 때문에 휴지 하나 여기 대고 있는 것도 좋아요.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스톤 살짝 올리면 되지, 그치? 올라오죠? 이렇게. 피스톤 눌렀더니 이게 저절로 내려가요. 그치? 자, 원리를 찾아봐. 왜 내려가는지 너희가 한번 찾아봐. 물이 들어가니까 무거워지는 거란 말이야. 그 변화를 봐야지. 한번 그 안에 좀 따라가기가 힘들 때 너희가 얘가 스포이드 안에를 보세요. 스포이드 안에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찼다 물이 좀. 그렇지? 그럼 올라올 때 또 물이 다시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거꾸로 뒤집잖아. 뒤집으면 이 스포이드 안에 물이 계속 들어가 버려. 그럼 아예 무거워서 가라앉아갖고 아예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기울어뜨리고 자 만약에 안 기울어뜨렸는데 안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 그럼 그냥 물 빼고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어. 사실 어렵진 않잖아, 그렇죠? 아까 물 양만 어디까지 넣어야 되는지 너가 기억하면 되니까 7.5 정도, 7에서 8 사이에 넣으면 되니까 30에 멈추게 할 수 있나 한번 해봐봐. 자꾸만 내려가면 자꾸만 올라와. 아니면 정 안 되면 20에서 40 사이라도. 너희 보고 해보라고 난 생 포기 안 되겠다. 눕히지는 말고 만약에 물 많이 들어가서 가라앉으면은 물 빼면 돼. 아, 얘들아 아래로 가라앉는 건 무슨 힘 때문이니? 여기서 중력. 자 우리가 지금 몸무게가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몸무게가 결국 작용하는 건 중력 때 질량하고 또 다릅니다. 고유한 양이고 자 무게 때문에 나타난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게 무게예요. 몸무게도 지금 만약에 60kg이다. 근데 중력이 달라지는 달에 가면 몸무게도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고유의 양이 질량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자 얘는 떠오른다는 말은 중력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 힘이 바로 뭐냐면 보통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힘을 중력이라면 그걸보다 더 세게 작용해서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바로 부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아까 자, 딱 중간에 30에 멈출, 그러니까 30이 아니어도 돼. 30이 됐건 20이 됐건 40이 됐건 딱 중간에 멈출 수 있었다는 거는 아래로 작용하려는 중력과 위로 올라가려는 부력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멈춘 거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건 중력이 클 때, 계속 위로 올라가는 건 부력이 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은 너희가 이제 아는 힘이고, 자 지구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힘. 근데 액체나 기체 속에서 뭐 고체에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중력의 반대 방향인 위로 떠오르려는 힘을 바로 부력이라고 해요. 근데 부력은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자, 부력을 알려면 얘를 알면 되지. 아르키메데스가 뭐라고 외치면서 나갔니? 자, 유레카를 외치면서 뛰어나간 거잖아. 자, 이게 뭐냐면 왕이 이제 왕관을 막 만든 사람한테 맡겼더니 이제 금을 주면서 맡겼겠지. 자, 근데 찝찝한 거야, 왕이. 이게 진짜 황금 자기가 준 금으로만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금 말고 다른 금속이 섞였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 아르키메데스 보고 네가 이제 밝혀내라 했던 거지. 사실 무게는 재니까 똑같았거든. 근데 원래 금 한 덩어리에서 왕의 그 왕관의 모양이 바뀌었더니 사실 덩어리 자체가 다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저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던 찰나 뭘 하고 있었니? 목욕이 되고 욕조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들어가면 내 몸의 크기만큼 내가 들어간 만큼 그 안에 있던 물이 어떻게 돼야 돼? 꽉 차 있다면 밀려 나가거나 이제 더 차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느꼈던 거. 같은 무게의 물질이라도 뭐 만약에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뭐 금이냐, 은이냐, 구리냐에 따라서 무게는 똑같지만 크기는 어떨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르겠죠. 무게는 똑같더라도. 그러니까 이거지. 너희가 스티로폼 공하고 쇠구슬을 생각하면 돼. 같은 1kg이더라도 크기는 어떤 거야?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금속도 은이라든지 구리를 섞었다면 똑같이 딱 평평하게 물을 딱 맞춰놓고 이런 데다가 물을 좀 가득 채워놓고 금 1kg을 넣었을 때 물이 넘치는 양이랑 그 다음에 은 1kg 넣었을 때 넘치는 양을 비교를 했던 거야.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래서 왕이 그 왕관 만드는 사람한테 준 그 금을 똑같이 넣고 그때 넘친 물의 양이랑
그 다음에 왕관을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을 비교하면 금으로만 만들었다면 물에 넘치는 양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다른 금속이 섞였다면 넘치는 물의 양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밝혀낸 게 바로 자,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자, 요 그 부력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 부력은 요 부피 있죠. 물속에 잠긴 부피가 밀어낸 양만큼. 이거 봐봐. 요 둘은 덩어리 크기가 어때? 똑같지? 그럼 요 비닐 주머니의 양만큼, 크기만큼 물이 밀려나가잖아? 요 비닐 주머니의 무게만큼 밀려난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 돼요. 근데 얘는 안에 모래를 넣었건 돌멩이를 넣었건 크기는 똑같잖아? 크기는 똑같으니까 부력은 어떻겠어?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보니까 얘는 가벼운 모래가 들어가 있고 얘는 무거운 돌멩이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력은 똑같은데 돌멩이의 무게가 더 무겁죠. 그럼 중력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더 무거운, 그러니까 부력에 비해서 중력이 큰 돌멩이는 가라앉고 자 상대적으로 가벼운 모래는 중력이 조금밖에 작용 안 하니까 뭐 위로 뜬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더 가벼우니까 뜨잖아. 크기는 똑같은데 워낙 가벼우니까 자 중력에 비해서 부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떠오르게 되는 거. 세 개 다 크기는 같다. 그 말은 부력은 같다. 하지만 그 안에 드는 물질의 양에 따라 중력이 달라지면서 가라앉기도 하고 뜨기도 하고 중간에 머무르기도 한다. 요 실제 그 잠수함이랑 너희가 만든 거랑 똑같아. 스포이드 안으로 너희가 눌렀더니 힘을 가했더니 그 안에 공기도 그렇고 물이 갈 공간이 있니 얘들아? 공기가 갈 데가 없어. 그럼 공기가 물을 미루고 그럼 물도 갈 데가 없으니까 남은 공간이라고는 스포이드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힘을 가했더니 공기가 스포이드가 공기를 누르고 공기는 물을 누르고 물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스포이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스포이드 안으로 물이 들어갔더니 무게가 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냥 무거워진단 말은 중력이 커진다는 중력이 더 커. 가라앉는 거지. 자, 그럼 이거 너희가 한번 자 실제 잠수함에도 스포이드처럼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거 바로 밸러스트 탱크라고 하는데요. 그 원리로 실제 원리는 똑같아. 그냥 스포이드냐 밸러스트 탱크냐 거기에 이제 어디에 물이 차느냐지 원리는 똑같아. 바닷물이 들어왔더니 자 크기는 똑같아. 크기가 똑같단 말은 부력은 똑같다고 했죠. 부력은 똑같은데 그 안에 물이 더 들어오니까 더 무거워지죠. 무거워진단 말은 중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어디로 힘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야. 중력이면 아래로.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된다? 무거워지니까 잠수함이 가라앉는다. 그럼 반대로 자 물을 빼버렸으니까 무게가 줄어든다. 가벼워지죠. 중력이 약해지니까 부력이 자 상대적으로 중력이 약해지면서 부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위로 뜬다. 요 원리가 됩니다. 그럼 실제 잠수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물속에 가라앉는 잠수함 한번 골라봐. 그림 두 개 차이 알겠어요, 얘들아?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이 조금만 있고 물이 많이 있고 잠수함의 크기는 어때? 두 개 잠수함의 크기는? 같아요. 다요. 한 말은 부력이 같다는 뜻입니다. 자, 요 크기만큼 물을 밀어낸 양이 밀어낸 물의 무게가 부력이 되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으면 부력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부력은 똑같은데 위로 올라가려는 힘은 똑같은데 자, 물이 많이 들어갈수록 무게가 어떻게 되겠어? 무거워져서. 맞아요. 한 말은 중력이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력에 비해서 아래로 내려가려는 중력이 더 크니까 가라앉아야 되겠죠. 그럼 물이 더 많이 들어가서 무거운 건 어느 쪽 그림이 될까요? 두 번째 그림이 바로 가라앉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잠수부들이나 해녀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약간 깊은 데 내려갈 때는 사실 너무 빨리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잠수병. 압력에 의해서 기체들이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는데 너무 깊은 곳은 잘 안 사실 수영 못하면 가라앉는데 그치? 자, 깊은 데 가라앉기 위해서는 뭘 이용하냐면 무게추 같은 걸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무게추를 이제 달고 물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떠오를 땐 그럼 그 무게추 어떻게 해야 될까? 떼버리고 이제 올라오기도 한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게를 이제 변화를 줘서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눌렀을 때 압력 눈금은 요 위에 요걸로 봐도 되죠. 내가 얼마나 피스톤을 1까지 눌렀나 1.5까지 눌렀나 사실 뭐 큰 변화 없지만 압력이 증가하니까 피스톤을 누르면 아까 이렇게 계속 반복입니다. 공기를 누르고 공기가 물을 누르고 물은 밑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자 스포이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니까 중간에 한 단계가 빠지긴 했지만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잠수함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럼 손을 떼면 그게 어떻게 쓰면 될까? 반대로 쓰면 되죠. 압력 눈금이 감소하니까. 압력이 줄어들었으니까 자, 공기에 누르는 힘이 줄어들고 물에 누르는 힘이 줄어들면서 피스톤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니까 가벼워지면서 위로 뜨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기억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돼. 중력은 알잖아. 크기에 따라 부력이 결정된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에 어느 정도 잠겨 있느냐. 물에 잠긴 부피만큼 밀어낸 물의 무게가 바로 부력이다. 그래서 크기가 큰 게 물에 많이 가라앉으면 많이 밀어내니까 부력이 크고 그다음에 크기가 작으면 잠겼을 때도 조금만 밀어내기 때문에 뭐 부력이 작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8월 달에 더위 먹지 말고 코로나도 조심하고 방학 잘 보내고 우리는 또 9월 달에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 얘들아.